원유통계학 이원우입니다. 오늘 회귀 분석에 있어서 여러분들이 고려하고 있는 여러 개의 P계의 설명 변수들이 있다고 가정하겠습니다. 그러면 이 P계의 설명 변수들이 정말 모두 다 필요한 설명 변수들인지 그렇지 않은지, 즉 P계 중에서 영향가 있는 설명 변수가 몇 개만 선택될 수 있는 거 아닌가 하는 문제가 오늘 설명 변수의 변수 선택입니다. 설명 변수들 P계 중에서 어떤 설명 변수들을 선택해서 회귀 분석을 할 것인가 하는 문제입니다. 좀 어드밴스드 된 주제지요. 그렇죠? 그래서 이것을 이해하려다 보니까 지난 시간에 다루었던 부분 F값, 그게 필요한 거고요. 우리 한번 잠깐 복습하고요. 설명 변수의 변수 선택에 대해서 더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자, 지난 시간에 다뤘던 것은 부분 제곱합과 부분 결정계수, 부분 F입니다. 그렇죠? 부분 F. 그러면 어떤 설명 변수 하나가 부분 제곱합이라는 건 이렇게 표현되는 거고, 이건 비교적 여러분들이 이해하기 쉬웠을 거예요. 자, 베타 j가 0이냐 베타 j가 0이 아니냐 하는 이야기는 xj라는 설명 변수가 필요한 거냐 아니냐. 만약 0가설, 귀무가설 베타 j가 0이라고 판단이 되면 필요 없다는 이야기야. 그렇죠? 그리고 베타 j가 0이 아닌 것, 즉 대립가설이 뒷받침될 때, 다시 말하면 P밸, 이것에 대한 가설 검정의 P밸류가 아주 작다면, 상당히 작다면, 그렇다면 H0가 기각되는 거니까 H1이 말하자면 받아들여지는 거죠. 그래서 그때 구했던 베타, 그런 경우에 구했던 베타 J 햇 어떤 값 나올 거 아니에요? 어떤 값 나올 때 이것을 사용할 수 있다. 다시 말하면 XJ가 이 모형에 필요한 설명 변수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여기 이제 부분 제곱합을 분자로 하고 분모는 항상 그렇습니다. 이게 뭡니까? 이게 소위 MSE야. 그렇죠? 자유도로 SSE를 자유도로 나누고, 이게 항상 회귀 분석이든 분산 분석이든 이런 것이 분모에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변수 하나 xj에 대해서 하나만 볼 때는 파셜 f값이라는 것이 얻어지고, 이 값이 어떻게 돼야 돼요? 비교적 꽤 큰 값이어야 되죠. 그래야 h0를 기각하게 됩니다. 여기서는 당장 부분 결정 계수까지는 여러분들이 이해할 필요가 없고요. 파셜 f, xj라는 변수가 필요한지 필요하지 않은지를 가설 검증하는 데 사용하는 파셜 f 개념은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자, 그러면 오늘 다루려고 하는 변수 선택, Variable Selection에서는 변수 선택이란 회귀 분석에서 고려하고 있는 P계의 설명 변수들 중에 어느 설명 변수들을 선택해야 하는가의 문제이다. 가능한 한 적은 수의 설명 변수로 Y를 잘 설명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그렇죠? 쓰잘데기 없는 여러 개 많은 설명 변수를 넣을 필요가 없어. 컴퓨터 아니면 사실 이 작업은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통계 패키지마다 이제 조금 그 명령어라든지 이런 것이 다른데, 기본은 뭐 다음 세 가지가 있습니다. 변수 선택에 세 가지 방법이 있다. 후진 제곱법, backward deletion이에요. 그러니까 P계를 몽땅 집어넣고 백워드, 뒤에서부터 하나하나 필요하지 않은, 중요하지 않은, 즉 비유의적인, 다 같은 말이죠. 설명 변수부터 차례대로 제거해 나가는 방법이 후진 제거법입니다. backward deletion, 뒤에서부터. 가장 중요하지 않은 설명 변수란 가장 작은 부분 F값을 갖는 설명 변수로서, 가장 작은 F값을 갖는 것으로서 비유의적이어야죠. 비유의적은 뭡니까? 비유의적은 H0를 기각할 수 없는 거. H0, 베타 J는 0이라는 이것을 기각할 수 없어. 그럴 때 이제 비유의적이라고 하는 거고, 유의적은 이거를 기각할 수 있는 경우죠. 그리고 이제 하나 그래서 탈락시켰어. 뭐 예를 들어서 X5를 탈락시켰어. 그러면 X5를 제외한 나머지 것들 중에 또 제거해야 될 것이 있는가 하는 거를 똑같이 이 과정을 거쳐서 마찬가지로 각각의 변수들에 대한 즉
베타 J에 대한 예, 그 유의성 여부를 판단해 보는 겁니다. 일단 하나는 빠졌고요. X5가 빠졌고 나머지 두 번째로 또 뺄 것이 있는가 하는 것을 반복해서 부분 F 값을 가지고 이제 가설 검증해서 그러니까 그렇죠. 제거할 것이 없을 때까지 그러니까 전부 다 유의적인 것들만 남을 때까지 이런 작업을 반복합니다. 그리고 이제 유의사항은 한번 제거된, 제외된, 어이구, 별명 변수가 아니라 설명 변수는 다시 고려되지 않아. 한번 빠졌으면 영원히 빠지는 거야. 아무튼. 그런데 이 멘트를 왜 강조를 하느냐 하면, 뒤에 설명하는 게 낫겠네요. 설명 변수들 간에 사실은 상관관계가 있습니다. 예, 이론적으로는 설명 변수들 간에 이거는 이제 여러분들이 지금 현재 이해할 수 없는데요. 오토고널, 직교하는 것이 이론상으로는 완전한 경우입니다. 이론상으로는 완전한 경우인데 보통 설명 변수들 간에 상관관계가 충분히 존재할 수 있죠. 자, 아들의 키 Y가 아버지의 키, 어머니의 키로 설명된다고 하잔 말이에요. 그러면 X1과 X2 아버지 키와 어머니 키 간에 상관관계가 있을 수 있어요. 그죠? 당연히 있을 수 있어. 좀 키가 큰 아버지는 키가 큰 어머니하고 결혼했을 수 있다는 거야. 예. 그래서 이제 한번 제외된 설명 변수를 다시 선택되는 일이 없다는 것은 약간 비합리적인 거예요. 그 다음에 전진 선택법이 있습니다. forward selection이에요. 앞으로 나가는. 그러니까 후진 제거법, 앞에서 이야기했던 뒤에서 빼가는 것과 달리 PK 설명 변수 중에서 가장 중요한, 즉 부분 F 값이 가장 크고 또 유의적이어야 되죠. 비유의적이면 아무것도 없는 거야. 이게 제일 큰, 가장 큰 부분 F 값이 나왔는데 그게 비유의적이면 집어넣을 게 하나도 없는 거야, 설명 변수를. 그런 일은 없죠. PK 설명 변수를 여러분들이 고려하고 있는데 그 중에 쓸만한 게 하나도 없다? 그건 아무튼 이상한 일이니까. 가장 중요한 설명 변수를 선택하고 선택된 설명 변수가 모형에 포함된 가운데 남은 설명 변수들 중에서 두 번째로 중요하다고 중요하다고 판단되는 두 번째로 이제 하나 집어넣고 나머지 것들 중에서 가장 부분 F 값이 크고 유의적인 게 있으면 그걸 또 선택한다 이거죠. 그죠? 선택해가는 그런 방법이다. 더 이상 유의적인 설명 변수가 없을 때까지 이런 작업을 반복한다. 나머지는 다 집어넣었어. 예, 3개 집어넣었어. 그런데 네 번째는 고를 게 없어. 그러면 세 번째에서 끝난단 말이야. 이 방법도 마찬가지로 한번 선택된 거는 탈락하지 않아. 한번 선택됐으면 끝이에요. 예? 끝까지 그 변수는 모형에 추가된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여기서부터 이제 또 중요한 얘기, 아까 한 이야기 또 나옵니다. 고려하고 있는 설명 변수들 간에 어느 정도의 상관관계가 있기 때문에 위 두 가지 방법이 적절하지 않은 경우가 꽤 많다. 다시 말하면 이미 선택된 설명 변수가 새로운 설명 변수가 추가될 경우, 전진 선택법에서 이미 하나가 선택됐어. 그런데 두 번째로 새로운 설명 변수가 추가될 경우에 그 이미 선택된 설명 변수가 그 중요성이 없어지는 경우가 있어. 예? 예, 그게 변수들 간에, 설명 변수들 간에 상관관계가 있기 때문에 이럴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다음과 같은 단계적 선택 방법을 사용하는 것이 일반적이고 바람직하다. 그러니까 요 세 가지가 있는데 다짜고짜 단계적 선택법을 이게 이제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건데요. Stepwise Selection. 그런데 앞에 두 개에 대한 이해가 되어야 단계적 선택법이 어떤 거구나를 충분히 이해할 수 있기 때문에 앞에 두 개 설명한 겁니다. 여러분들은 Stepwise Selection 이걸 쓰면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전진 선택법 Forward Selection을 기본으로 하되 후진 제거법을 가미한 방법이다. 그러니까 후진 제거법은 뭐야? 집어넣은 거를 집어넣었는데 두 개를 선택했어. 전진 선택법으로. 그런데 세 번째로 선택하는데 세 번째로 선택되는 것이 있을 경우 이미 앞에 선택된 X1과 X2가 영향가가 없어지는 경우가 있단 말이에요. X3는 제일 좋은 게 아니었는데 더 좋은 것들을 이제 전진 선택법으로 선택했는데 다른 것이 추가될 때 이미 선택된 것이 중요하지 않은 필요 없는
그런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경우까지 고려한 것이 단계적 선택법입니다. 자, 모형에 선택하되 그 다음으로 선택되는 설명 변수가 이건 뭐 두 번째든 세 번째든 선택되는 설명 변수로 인하여 필요가 없어지는 설명 변수가 있다면 후진 제거법으로 모형에서 제외시키는 방법이야. 그러니까 전진 선택법을 기본으로 하되 후진 제거법을 또 후진 제거법도 활용해서 진짜 적절한 설명 변수들만을 골라내자 하는 것이 단계적 선택법입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더 이상 추가하거나 제거할 설명 변수가 없을 때까지 진행하여 최적의 가장 좋은 설명 변수들만으로 모형을 정하게 됩니다. 이게 단계적 선택법이에요. 그래서 변수 선택이라는 거는 뭐 무슨 얘기인지 아셨죠? 이건 이제 사실은 설명 변수는 기존 어떤 그 연구가 있을 때 유사한 내가 하고자 하는 데서 기존의 연구가 있을 때 기존에 했던 사람이 썼던 설명 변수를 선택해서 회계 분석하기 마련입니다. 또는 한두 개 제외시키거나 꼭 제외시킬 필요는 없죠. 한두 개, 더 좀 추가해야 되는 거 아니야? 이럴 때 다른 사람은 5개 설명 변수 가지고 분석을 해놨는데 6개나 7개, 한두 개 정도 더 추가해서 회계 분석을 한다는 거예요. 자료도 다 있어. 얻었어. 그러면 이제 진짜 내가 생각한 설명 변수가 새롭게 생각하는 설명 변수가 영향가 있는 설명 변수인지 판단하는데 여러분들이 variable selection, 변수 선택이라는 것을 활용하면 됩니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